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주심리 상담 실무 과정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례 공부부터 먼저 하나 보고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어서 오세요. 음, 자, 오늘 사례는 어, 남편이 복요리, 복요리 식당을 인수하면 어떨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요새 복요리 잘 됩니까? 뭐, 복 아시죠? 복요리. 네, 복. 네, 복. 그런데, 여기 밤에 우리 이제 상담하시는 분, 이 친구인데, 이제 이 부인이 올려줄까요? 조금 놀릴까요? 네.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어, 친구분이 밤에 문자로 상담하시는 분한테 남편이 복요리 식당을 인수해서 해보겠다는데, 그것만 하고 보낸 거예요. 아무, 상황 설명도 없고. 돈도 안 되는 공렬이는 그거 잘못하면 식당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되는 우리 그 상담자의 친구 되는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그 일주가 뭐쯤 되겠습니까? 일주가 어떤 일주는 이렇게 답을 할까? 이렇게 얘기할까? 되게 어떤 성질에 있어서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문자로 자니 아니 편인이라 남편이 동료 식당 인수해 보겠는데 이렇게 딱 나왔을까? 저도 편인이라 결과만 뭐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이분이 갑인이래요. 갑인이라서 표체성이 강하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마는 거야. 상대편이 던지겨놓고 그래서 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상담자하고 똑같이 문자로 남편 생년을 보내줘. 이렇게 똑같이 답을 해주니까 13년 7월 12일 오전이다. 이렇게 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남편이 과거에는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다 보면요. 일단은 남편은요, 개별적인가? 예, 계묘생이죠.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뭐만 보고 하느냐면 오주로 보고 이 남편에 대한 성격을 한번 진단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두 시간이잖아요. 자, 오주로 봤을 때 남편은 계유를 깔았잖아. 그럼 유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정적인 그런 그 중에서 2, 3, 4번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4번에 해당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아성을 딱 갖고 그러면서 좀 특별한 분야에 이렇게 좀 하고 싶고 까칠까칠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연월에는 보면은 상간이 하늘에 두 개 떴어요. 갑, 연갑, 월갑 그죠? 그렇다면 생각이 어떻게 톡톡 튀는 거. 말도 잘하고 자료적이 특히 월간에 상관이 있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월간 상관. 말 잘하거든. 표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러부터 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 마음은 그러는데 자기 환경은 정반이야. 그렇죠? 두 개가 상관과 정반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심리를 말하면 양가 감정이라 그래요. 양가 두 가지 감정을 가진 양가 감정의 형태를 가진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말하면서도 한편도 아니 이렇게 자기 그 어떤 영역을 딱 지키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정가는 우리 그 심리적으로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4, 5, 6이죠. 그 4, 5, 6이 5번. 5번이 정관이잖아요. 아니 맞나? 2, 3, 4, 5, 6, 7, 5, 6, 7, 6번, 6번. 맞아요? 5, 6, 7. 6번이 정관인데 정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고형이잖아요. 그 사고형은 어떠냐면 이 조직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규칙을 엄청 많이 알아야 돼서 계속 그런 데만 아는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틈만 나면은
막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한편은 키우고 싶고, 한편은 뭐 지키고 싶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회로 치면, 진보와 보수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사람. 진보는 상관이잖아. 식신상관. 그런데 보수는 반성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사람이 어떨 때를 보면 막 튀다가 어떨 때를 보면 또 숙이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미래를 봤더니 개해, 개축이 돼 있어요. 자, 개해는 우리 알지만은 비임급제잖아요. 그러니까 공놀이 같은 이 식당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핵심. 어, 손재주, 식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돈이 있어야 돼서 돈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여. 그렇죠? 보이는 건 지금 입밖에 없어. 입만 막 꽉 찼어. 뺏어가는 사람만 보이죠? 우리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맨 마지막에 해자축 이것도 잘 아시지만 해자축 이건 수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관성이 뜬다. 이 관성은 편관이 떴잖아요. 미래지 분지의 미래지 편관이 있단 말은 마지막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면 돈도 안 들어오고 입만 많단 말이에요. 나갈 것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오주 알겠죠? 오주 상태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 이미 그때 물어본 당시에. 그럼 다시 우리 한번 이 오주의 기본 원리를 보면은 연월에 뭐가 없다? 상관과 정관이 많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편인은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하면 이 개유 하나만 갖고 오늘 하나만 갖고는 힘들어. 역량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역량이 좀 부족하지요. 역량이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냐면 돈도 자금도 좀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이 사람이 평생 직장 생활 하다가 가까이 한다 그러는데 복도리는 복도도 가까이 가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술도 전혀 없지요. 그럼 뭐냐면 전부 다 돈을 내고 다 해야 되잖아요. 주방장 그 다음에 또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맨날 앉아가지고 이 정갈이 보이잖아요.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그거하고 이거 천이 차이거든요. 그따 있으면 자기가 동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양 부족, 돈 부족, 영양 물질 부족. 그래서 연애 갑진은 알다시피 갑진 이 올해는 갑진 한 해는 이 개로 볼 때는 상간경관이에요. 상간경관은 백해무기를 있잖아요. 항상 얘기했지만 상간경관이 두 개나 겹치고 떨어졌죠? 연노래. 그것도 진술이 중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굉장하게 어떤 연령인지 모르지만 좀 꼬임 빠졌죠. 꼬임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누구로부터 꼬임 빠지고 야 이거 하면 너 이제 엄청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보여 본대 스트레스 평간 스트레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빼기에는 또 우리가 요 밑에 보면 기장술로 봐도 사사신이 해입니다. 해. 자 보여요. 자 기장술로 봤을 때 자 시가 사살신이에요. 사살신은 안 되는 거잖아요. 급이지 급제 사살신. 평간은 평간에 있는 개축 날아가는 거예요. 사살과 비가 동시에 미리지 보이는데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고 이제 또 당당하신 분이 문자로 야야야 이래가지고 내년에 하면 돈만 날리겠어 하지만 이제 돈만 날릴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어휴 일을 저질러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이미 일을 저질러 놨대요. 그렇게 뭐냐면 하기 전에 물어본 게 아니고 하도 이제 막그또이 부인 되는 사람이 갑인이니까 니 혼자 마음대로 해 하고 가만 둔 거예요. 그러고 평상시에 이분들이 돈 관리 어떻게 했냐면 여자도 평생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자는 여자 돈 주문해 가지고 남자는 직장생활 따로 주문해 가지기 때문에 서로 같이 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가 망하면 지가 망해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공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지가 망하겠지 뭐. 아이고 이제 뭐 그 일 낫겠네. 이제 뭐
고생문이 훌쩍 열린다 이러면서 자기는 똥남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문자로. 이미 해버렸대요. 근데 왜 물어봐? 그래도 좀 궁금했던가 봐. 갑자기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고. 친구가 이거 본다 그러니까. 하긴 확인 잘 물어봐. 확인차 어떨까 싶어갖고. 근데 남편이 구세요. 구세가 아니면 미안합니다. 이 구세가 육집이세요. 잘못되거나. 뭐지? 구세. 9살짜리 남편이 골치 아프다. 응. 죽을 때까지 잘 안 드는 이제 올 때까지. 옛날에는 보니까 결혼할 때 그 아기가 10살 미만짜리 그 남편이 있고 여자는 한 16, 17살 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누나죠. 누나가 애 업고 네. 남편 업고 다니면서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 많이 있더라고. 좀 들어봤죠? 옛날에는 애기 동생처럼 생긴 애기를 업고 그러니까 징병 안 당하려고 그렇지. 징계 안 달라고 17세, 18세 되는 사람 집 보내는데, 이제 남자애는 이제 어린 애기라. 그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 자, 아무튼 이 남편 되시는 분 보니까 계묘생이네요. 경신, 을사. 그러니까 신사 요거를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오전에 태어났다 했는데,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말을 잘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상관이 아니겠느냐. 오전이니까. 사시 좀 되자. 진실은 아니고. 뭐 진실은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해보니까 신사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의 이제 그 사주를 딱 보면은 을사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금이 양쪽에 딱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을리는 합하고 신에도 을지도 관이 있잖아요. 그 정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이분이 그 청년기 때부터 뭘 해왔을 가능성이 있냐면 직장 생활에 고정적인 월급쟁이 직장 생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관련된 일을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이분은 직장 생활을 거의가 뭐 지금 그러니까 응,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면 공무원도 그 행정직 그보다도 이제 관이니까 뭐 기술직에 가까울 수 있겠다 그죠? 어쨌든 뭐 이 만약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이제 뭐 판사나 또는 아니면은 무슨 검사나 아니면은 뭐 변호인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금이죠, 금. 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보면 금인 경우에 인문계를 졸업을 한 사람들이 금에 이렇게 연월지에 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일단은 금은 옛날보다 돈이요. 돈 관계 되니까 금융.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런, 아까 한금사, 법조인. 예? 예. 왜냐하면 금은 숙살직이라 그래요. 숙살직이라 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 그래요. 그쵸? 만약 이 사람이 의학을 전공해서, 의과, 이공계를 전공하면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금이 뭡니까? 이 현침이잖아. 그 다음에 옆에 묘도 현침이지. 저 시에도 신금이 있지. 이런 걸 보면은 요 신금이 이렇게 쭉 나 현침 많다고 현침이 많으면 월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의사 중에서 외과 의사를 많이 해요. 직접 자격증 따서 주방장이 됐으면 그렇죠. 뭐 칼제비도 괜찮네요. 칼제비. 만약에 이제 떡이 떨어지면 다다다닥 하는 팔 쓰는 사람도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확실히 직업은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직장 생활을 잘 해왔다. 이런 걸 하고 신약 사주는 맞죠? 신약 사주는 용신을 뭘로 쓰면 되겠냐 하면 원래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인성이 연에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연이 이게 가까이 시간이나 월간이 있으면 좋은데 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경금이 딱 끌려 합하면서 개수가 자기를 생해주는 걸 딱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고 뭐냐면 용신이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서 또 개수가 용신인데 묘자리에 앉아 있잖아. 묘목에.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 묘목은 병지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었잖아요. 그게 용신이 병들고
개수가 생지가? 네. 개수가 묘에는 생지가? 그래. 생지가 되는 것 같다. 개수는 묘의 생이다. 예, 병이 안 들고. 예, 착각했네. 그럼 어느 정도로 뭐 생지가 또 힘이 있다 봐야 되겠네. 그런데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기 때문에 가깝게 있으면 도움 받는데, 멀리기 때문에 좀 도움 안 받는다 이 말은 이 생지에 있는 분이 부친이잖아요. 근데 응, 시장간에 응. 신금에는 경이 있고 응. 묘에는 을이 있고 을경 합도 음. 어쨌든 그게 을경함 요거는 을경합은 옛날에 지난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묘신과 같다고. 을경합은 묘신과 같아가지고 묘신은 원진이죠. 그게 뭐냐면 을경은 어떤 뜻이냐면 을이 경하고 합쳐지면 을모 주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뭐 자기가 뭐 말하자면 경금에서 요새 말하면 까칠하게 된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금은 자기한테 뭐냐면 자식들이 자식성이자 남편이니까. 그죠? 자식성도 되고 또 뭐예요? 직장도 되는 거야. 그 직장이 자기 거신을 했지요. 헌신하고 가스레트 당일 정도로 막 충실히 다녔는데 직장생활을 했어. 그러면 이 사주를 볼 때에는 자, 수는 용신이고 목은 또 말하자면 나한테는 신하나 일신이잖아요. 간목 같은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반대되는 수를 극하는 목을 극하는 금은 나쁘겠죠. 토금이 나쁘게 보면 됩니다. 이걸 보면서 대운을 뚝 살펴봤더니, 야, 어릴 때 김이 대운은 안 좋게 토가 흉신이잖아요. 안 좋겠죠, 김이. 27대 대운도 뭐가 별로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27세 없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가 쭉 별로 재미가 없었어. 그러다가 40대 초에 보면 진운이 오잖아요. 요거는 조금 이제 왜냐하면 신진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해가고 또 임묘진 이렇게 하고 약간 먹기도 되고 물기도 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40대 40대 초반부터 좀 좋아졌다고 하면 이 사람. 그래서 을묘가비는 매우 좋지요. 그렇게 해서 을묘가비는 좋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별 어려움 없이. 다만 이렇게 갑인 이렇게 이제 큰 운이 이렇게 기둥이 왔는데 그런데 이 인목이 나의 신금하고 자꾸만 직장 뭐가 벌어집니까? 중에다가 인이 신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사시 삼형살이 돼요. 이게 자세히 봐야 돼. 왜 인사시 삼형살이 될까? 이걸 다 보면 돼. 그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아시지만 신약 사주는요 대운이 중요해요, 세운이 중요해요. 세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 보면 대운 하나 보고 야 인목 대운이다, 야 이거 뽕요리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자칫 잘못하면 안 된다듯이. 뽕요리는 자칫 잘못하면 피를 잘못 먹으면 그 하면 제대로 못하면 독성 때문에 사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잘 안 한다 그래요. 넘기가 귀찮고 전문가가 좀 사라지잖아요, 조금만. 그런데 이 복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그 모험이에요. 왜? 복요리 하는 요리사들한테 돈 엄청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뭐 적당하게 주물러 버리면 큰일 나죠. 거기다가 인사진 삼형살 돈이 있다 눈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 사주에 사신이 있는 형합이 있는데 언제 가서 위험하냐면 인이 오면 위험한 거예요. 인사천 삼형살, 인신충, 조심하세요. 인사천 그리고 지금 이 대운 이분이 이제 내년부터 인 대운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갑진년은 그런 대로 자기가 괜찮았어요. 왜? 갑은 을이 갑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진토도 있기 때문에 물기도 있고 그런 데로 넘어갔는데 내년 을사년이에요. 내년에 을사년이에요. 갑진 을사 사사사 어떻게 되겠어요? 좋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화가 이렇게 경치되면 뭐 돈 때문에 뭐 엄청나게 힘들 것 같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분들은 뭐 우리 불교 안 믿어요. 예, 무지 사주고 불교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예, 다 뭐 이렇게 기독교랑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친구니까 물어본 거야. 뭐 잠깐 물어본 거야. 그런데 별로 뭐 이렇게 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똑같이 좀 어찌 보면 약간 좀 이 성경스러운 게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큰일이다. 내년에가 을사년인데 을사년에 여러분 을사년에 맞으면 안 좋거든요 원래가. 자기 을사년에 을사 일주에 을사년 또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사가 나한테는 흉신이요. 그럼 쫙 깔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되게 보면 이제 내년에 추론을 해보면 누가 일로 불리겠어요? 다시 이 남자인데. 아 사실 자신이 이제 밑에 자기 배우자도 되고 그럴 수 있고요. 배우자보다도 이제 아래 사람, 종업원이잖아요. 아래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업원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이거 한다면 아마 굉장한 뭐까지 들어간다? 이 형사 문제까지 자기가 주인이 책임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 신중하게 해야 되고 어쩌면 이거 참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싶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 놨다면 그게 전화할 때는 이미 저질 놓고 전화한 거예요. 꼭 해야지. 아이고 그럴 수는 없지 지금. 이미 돈이 다 들어가. 뭐 다시 쓸다 했을 텐데 그 직원들 써먹고 했을 텐데. 그 사장이 본인이 안 하고 부인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그것도 뭐 방편은 되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그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그리고 뭐 이미 벌써 사업도 됐을 테고 한두 가지 아니다. 어쨌든 신랑 사주는 세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24년도는 갑진년이고 25년 을사년이고 26년 병호 정미까지. 자 보세요. 을사 병호 정미 있잖아요. 이 3년간은 어떻게 끝내겠냐 이거지. 예, 굉장히 힘들어요. 3년은 매우 힘들겠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 운이 좋다고 하잖아요. 운이 좋다고 반드시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운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병, 지식, 자금, 정보, 판단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관이 이제 우리가 하던 사가 상관이 감정이고 정관은 사고영어로 뿌리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과 상관이 서로 서로가 중하죠. 서로가 이렇게 겹쳐갖고 상관과 정관은 마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관경관은. 그래서 3, 6은 서로가 이게 이런 관계니까 좀 이 사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썰기는 합할 때 중간에 사이에 물이 있어도 좋겠잖아, 그죠? 그래도 사실은 합수인데 중간에 저 연애 개수 하나 뜨는데 이 개수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이쪽까지 좀 하면 좋겠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수는 우리가 볼 때 자리가 무슨 궁이에요? 아버지 궁, 조상궁이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을목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이잖아요. 네. 그 목과 관련되는 걸 우리가 산신으로 보통 보거든요. 상진과 수는 용왕이면서 산신 용왕하고도 이제 제가 하나 더 팁을 주면은 개수 때문에 조상과 특히 아버지 돌아가시는 후에 대한 제사를 좀 잘 잘 드리고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걸 전혀 관계없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첫째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째 머리 좀 들어옵니까? 네, 질문이 예, 네, 예. 주인이 갑인이라고 했잖아요. 불사면 인사신형이 되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뭐 그때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말하자면 같은 업을 안 하고 따로따로 직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주머니를 따로 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남편이 망해도 여자는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자가 망해도 남편 살아갈 수 있고 서로가 지금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남편이 왜 평생 이제 돈 퇴직금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그거 하는데 자기가 뭐 그렇게 남편이 여자분이 갑인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말리고 그러는 가빈이니까 지금 지가 쓴다는 거야. 지가 망하면 지가 괴롭겠지. 뭐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제 돈의 개념도 없잖아. 어. 개념도 없죠. 근데 부인이 이렇게 막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부인은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랬죠. 이 사람 부인도 필요하지. 예, 근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감옥이잖아요. 나중에는 부인한테 아마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부인이 자기한테 큰 기둥인데. 그런데 이제 되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 남자가 을사잖아요. 을사는 방방 떠요. 자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밥안 먹고 떨 때 누가 하면 싸워요. 그렇게 아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평생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니 형도 잘 놀아, 잘 놀아 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큰 싸움 없이 잘 지냈대요. 예. 이런 경우는 여자분이 성격이 좋나? 안 그러면 여자가 워낙 든든하니까 뭐 조금만 얼목이 뭐 까딱까딱 해도 그냥 너무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너 한테 알아서 해와. 나중에 힘들면 내한테 와. 이렇게. 어쨌든 재미있는 사주 같습니다. 그게 응. 14년 10월 10일 오전 남하고 자리가 뭐예요, 자리? 어디? 아니, 잠을 지금 자고 아까 카톡에 잔이, 이 잠을 자니 이 말입니다. 잔이하고 카톡이 왔다고. 잔이 이거 잠. 잔이 맞아. 아이고, 그거 내가 또 바로 속에 이렇게 부석을 달아줘야겠다. 잠. 자니? 잠을 자니? 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문자 보냈는데 근데 친구가 남편 잘 때 몰래 이제 그날 뭐 했겠지. 몰래 이제 오늘 뭐 한숨을 치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당당한 친구한테 보낸 거야. 그 친구 보내면서 딱 글자가 요거밖에 없어. 자니? 남편이 복요리 식당을 인수해서 해볼까는데 이미 어떤 인수했다는 거야. 요 말만 보서는 나는 미래에 인수를 할 거나 그게 아니고 이미 인수를 해서 해보겠다는데 이렇게 아시겠죠? 이미 인수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 했죠. 음. 근데 공렬이긴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분이 식당을 해본 적이 없대요, 남자가. 한 번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응. 지금 해축이잖아요, 해축. 응. 자만 빠졌지. 응. 저거잖아, 소잖아요. 그렇지. 해산복이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분이 그래. 해석이 잘 나오는데. 자, 뭐냐면, 해다축이잖아요. 해다축이 보면 자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자를 치우면 딱 맞으니까 이분한테는 미래에서 수가 어떤지 모르게 자기한테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거는 맞는데, 자기 그래서 복료를 한다면 그 인권 다시 해서 잘해서 했는데, 돈이 되냐, 안 되냐.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근급제가 너무 떴기 때문에 재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돈만 까물 재수다, 돈만 까무는 꾀야. 수산물 해가지고. 아니, 돈만 까먹으면 괜찮은데요. 응, 경관이니까 그렇지. 저거 이게 법정 소송 문제. 문제지. 응. 직원 때문에 그렇지. 예, 지금 뭔데? 직원들을 이제 응, 앉아서 잔소리만 하는데 일도 안 해가면 그렇죠. 대개 보면요.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이 직원들하고 사이가 나쁘냐 하면, 주인이 한 분도 몰라. 근데 이거는 잘해. 말은 잘해. 그래서 모르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직원들이 제일 화가 많이 난대. 그래서 막 그냥, 에, 잘못 막 그렇게 하는 소면 안 돼. 아무튼, 요 그림이 좀 그려지죠? 갑질했다고 고소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새로운 해석을 옆에 하나 적어드릴게요. 좋은 지하석입니다. 자, 해다 축이다. 가로 열고, 자, 축이라서, 해다 축 삼합이라서, 아까 말한 대로 수산물, 그죠? 예, 수산물에 관심이 많았다. 이건 아주 좋은 해석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는 잘 찾아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씩 이걸 보면서 왜 하필 뽕요리냐? 그 답은 여기 있다. 요걸 갖다 우리가 하면 오늘 좋은 찾았습니다. 요것도 아주 훌륭한 착상입니다. 정말 잘 찾았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이렇게 한 번씩 하다가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유 중지하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우리가 교재가 32번입니다. 162페이지 32번에 한번 교재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번에 자세히 보면 자신의 비난에 참을 수 없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 말입니다. 누가 자신을 비난했어요. 자, 내 친구 되는 사람이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자, 나는 무토지요. 무자일주지요. 축은 내 친구잖아요. 이렇게 친구, 나와 같은 비견급제거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월지했어요. 드러나지 않으면서 숨어서 축이 바로 옆에 있는 오하고 뭐가 됩니까? 원진이 되죠. 원진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 자꾸만 뭘 해요? 이제 그렇게 무토가 축토면 오하는 자기 어머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나 안 그렇나? 예, 그렇게. 그래 친구가 자꾸만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막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시엄마가 여러분 시엄마가 여러분 보면 위치가 시어머니 위치가 보통 보면은 재성이에요. 그쵸? 그 재성이면 시어머니가 지금 자기 남편 자리에 들어와 있어. 배우자궁이 남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시엄마가 이제 들어앉았다고. 시어머니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내 친구가 축토의 친구가 짝짝꿍이 됐어. 자축 합의됐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험담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뭐 옛날에 뭐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과거에 어떤 사람들마다 막 과거 비밀이 있잖아. 그런 비밀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공개를 하니까 시엄마는 며느리를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나 나쁘겠나? 그렇게 좌우충이 되는 거야. 내 엄마, 우리 엄마, 친정엄마하고 저기 있는 시엄마하고는 원수지간이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 엄마는 내 친구하고도 원진이 되죠. 내 딸을 못 살게 해서니까. 대충 그리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야. 근데 나는 나의 가장 우고는 정화가 엄마잖아요. 내 엄마가, 친정엄마가 축도 속에 정축이 되었어. 묘지에 들어가 버려. 결론도 얘기해주면, 시엄마 덕세가 있고, 왜 겨울철이니까 자축이니까 수국이잖아요. 덕세가 있고, 우리 엄마는 이제 힘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심정이. 그 원인이 뭐냐면, 친구가, 어떤 내하고 친구라는 사람이 아이 과거를 자꾸만 걸쳐가지고 얘기해주는 바람에, 시엄마가 사이가 나빠가지고, 나는 결국 뭘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 무토는, 다시, 자가 시엄마가 아니라 한다면, 무토는 내 돈이잖아. 남편국이잖아. 남편이 나한테는 돈이 되는 거야. 돈이야, 돈다리야. 그럼 무는 자를 좋아하지. 무기합이 되지. 무기합이 되는데, 돈을 좋아하는데, 그걸 자꾸만 못하게 해방을 놓고 있다. 그래서 참, 이 좌우축은 격렬한 싸움이죠. 또, 오가 사주에 굉장히 많아요. 천간에 있는 월도 사실은 밑에는 오 속에는 정화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시에도 정화, 그래 정화가 하나 또 네 개나 들었잖아요. 이 정화가 4개 들었다 이 말은 정인이 4개다. 다른 말로 굉장히 과거에도 망상을 많이 했지만 위에도 망상이 가득합니다. 누구 때문에? 모토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이 사람은 친구들 때문에 자기 과거가 들통이 나고 그거로 인해서 시엄마가 아주 싫어하는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진행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개인 사정이니까. 어쨌든 축은
과거 진흙 속 문제다. 뭐, 여러분, 예, 여자 사주가 진흙 속에 굴렀다. 이 대충 뭐, 여러분, 감이 오지요? 예, 진흙 속에 굴렀다. 과거의 직업이 그런 쪽에 있는데, 그 진흙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분을 남편이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 남편과 두 사람 사이는 비밀이야.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같은 그 친구겠지. 같은 지도 속에 있었던 친구가 또 남편하고 친해. 들어서 친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찾아가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이제 상당히 그 친구가 적이요. 말하자면. 그런 문제. 그래서 자축합은 시어머니와 나를 흠장망이 하는 친구가 합을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자축합토가 됐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소송을 할까 싶어서 했던 거야. 그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과거 다 드러나잖아. 그게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하고 싶어도 소송 문제는 단지 독립을 해보니까 친구는 뭐야, 뭐. 나는 무자야. 그냥 누가 이기겠어? 뭐가 이겨, 무작이겨. 누가 이기잖아. 왜? 무어는 힘이 세잖아요. 무자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하다 말. 그리고 또 옆에 또 친구들이 하나 더 도와주고 있죠. 그러면 안 돼. 여러 친구 네 옛날에 그거 했잖아 이렇게 막 나가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 물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지만 그런 뭐 이미 끝난 상태인데 명예훼손. 얘가 쟤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태어난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어쨌든 간에 무자는 상대가 각각 이제 소송 문제를 할 때에는요 어떻게 변하면 같은 그 자기 일관과 같은 비응급제 있잖아요. 그걸 찾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이 힘이 있는지를 갖다가 밑에 기지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을 따져서 맞춰보는 걸 독립간지 분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했죠? 독립간지 분석을 해보니까 나는 너무 약하다. 부모는 세다. 고로 또 자고충 해봐야 서로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소송이 불리하다, 좋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했어요. 결국 안 했어요. 안 하게 됐어요. 자, 이런 내용이다. 나오네요. 과거 유흥업소 일하는 것이 약점이 되어 결혼 생활 내에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 친구의 어머니 귀에 친구 애 가지고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예,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귀에 그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했겠죠. 남편의 뭐 이미 이제 끄집어내서 왔으니까 남편은 뭐 입국 다물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이 사주를 발행하는데 이거 연월시가 잘못돼 가지고요 고치겠습니다. 앞에 가면 앞에 연입니다. 연. 다음 월이고 다음 일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5주를 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자,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김희생입니다. 그죠? 1979년생. 그리고 월은 갑술이죠. 일도 갑술이에요. 자, 여러분들 늘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복음이 된 경우에는 엎드려서 통곡하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월일로에 합치면 더 셉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의 갑술이고 일의 갑술이라도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딱 들어갔잖아요. 갑갑술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주에 부족한 게 뭐 어떤 오행이 부족합니까? 수가 없죠. 인성이 하나도 없죠. 그 말은 인성이란 말은 이 사람한테 뭐냐면 자신을 도와주는 어떤 귀인인데 귀인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바짝 말라버렸어. 아마 남편 사주는 여기는 실현하지 않았는데 아마 남편 사주가 순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한테는 귀인이 없고 자신을 끄집어내 준 사람이다. 사주가 너무 말라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은 돈이 너무 마르다. 자, 술포 복음은 옛날부터 있잖아요. 무녀나 간목이 특히 술갑술 됐을 때, 자, 간목은 펄떡펄떡 뛰는 거죠. 남들 막 하잖아, 간목은. 하고 술포는 뭐예요? 개잖아, 개. 그러니까, 제주 부리잖아. 갑술이 뭐예요? 개가 막 벌떡벌떡 뛰면서 막 제주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무성. 있는 사람 무당 들어오면 불뚝 뛰면서 칼 들죠, 칼 들죠, 이렇게.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이제 옛날에 지금은 요즘도 무녀라고 해요, 무녀. 예. 아니면은 하루개. 예, 하루개 좋은 사람들. 왜? 물이 없잖아요. 그 자기가 물을 얻으려고 밤에 수 밤에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물이 많잖아. 죽이잖아. 근데 밤에 자기 살라고.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물장사하면 좋겠죠. 급경하면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내가 알아봤더니, 이제 다시 내가 알아봤더니, 이제 이분이 원래가 높은 사람, 자기 나이 많은 높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자기를 좋아 안 하는 사주잖아요.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수가 있었더라면 어떤 시어머니한테도 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이런 경향이 나니까 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남편이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니까 남편한테 아들 얘기해가지고 그는 돈 한 푼도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계속 탁 서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은 또 하고 시어머니 잘 사는 사람인가 봐. 잘 사는데 이분은 여기 보면 죄는 많잖아요. 죄가 많으니까 얼마나 돈에 대한 갈증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는 자기는 돈이 없는 거예요. 애가 타지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도 옆에 있는 감목 하나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감목 옆에 있잖아요. 감목 옆에 있는데 그래도 밑 위에는 있지만 힘없는 나무다 전부 다 그죠? 나도 힘이 없는데 을목도 힘이 없고 감목도 힘이 없고 힘없는 옆에 있는 의지할 사람이 내 남자가 힘이 있나 힘도 없는 남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 내 밑에 자리에는 술토가 탁 들어간 데가 시엄마가 얼마나 강해요. 시엄마 엄청 강하지요. 민기 전부 다 시엄마의 자리가 시엄마가 엄청 강한데 사주예요. 그러면 나는 살락하면 필시 토생 금생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 그냥 힘이 너무너무 드는 사주예요. 이 사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질병 치유될 수 있을까요? 자, 질문자의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 2014년 7월 28일 자시, 가보, 신미, 경자, 병력. 그때가 이제 내가 13년도가 아마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례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생각난 그랬는데 일단은 경자니까 딸 문제라. 딸 문제로 왔는데 딸이 말하자면 몸이 많이 아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연월해 봤더니 오미가 4오미 그러면 합이 되죠. 그러면 그때가 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화국이 생기면은 경금으로 볼 때에는 몸이 아파온 겁니다. 이미 가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탄 나무잖아요. 화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금, 신미가 되어 있는데, 어떤 미토 속에 잘 아시는 정화가 있고, 오미 합이 돼가지고, 화구가 형성되면, 금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다미가 원진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원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지로 가버린 자자는 서로가, 복음이 되어 있지만, 우리 평간이 정화가 경금을 공격을 합니다. 평간은 안 좋은 거지요. 평간은 이거는 굉장히 아픈 게 강한 걸 봐. 그러다가 이 분간의 정화가 또 있잖아요. 요건 어떤 의미냐면 정관이잖아요. 정관은 뭐냐면 병이 고정화돼 가지고 나설 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처음에 들어가면 이 사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 실제 수술을 한다 안 한다. 근데 요거는 나가 하잖아요. 자. 상관하고 관이 같이 있으면 수술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상관이 관하고 같이 있으면 수술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의지가 달리 의사가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해가 수술한 거예요. 하고 했지만 그게 큰 영향이 없다. 나설병이 아니다 말은 그래도 정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질화된 병이다. 질병이 이제 고질화돼서 다쓸 수 없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예.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 그 원인이 뭐냐? 그것도 맨 마지막에 자유 파살이 떨어져요.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좀 나옵니다. 보면은 연지 연월지지가 오미 화파 강국으로 오래된 병임을 뜻했고 일지와 시지가 자수로서 설계 심하지요. 굉장히 설계 심합니다. 자, 자수. 그 다음에 시간 병간이 병하지요. 병하는 몸이 장래 크게 더 아플 징조. 극설기. 극설계 심하다. 상간이 병간을 극하니까 상간이 고쳐주세요. 제가 그 책이 좀 잘못되어서요. 상간이 편간을 극을 하니 수술할 수요. 또 미래정간이 뜨니 뜨자가 이 맞나? 밑에 떠야 되는 거 아이가? 네. 이렇게 떠니 해야 되지? 뜨니 이미 병이 고질화되어 손설 단계는 지났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 수술을 받아 치료하였지만 병이 계속 악화되어서 2014년 12월 21일 사망하였다. 사망 날짜는 가보면 병자월 병인일에 사망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요건 또 따로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보시고요. 34번 문제. 어렵게 이제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에 지원했어. 했는데 이 발령 문제로 이제 그 발령 내는 거를 개인이 선택권이 일부 있는가 봐요. 그 내용. 어디로 가면 어느 방향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해요. 가보면 정축월, 기축일, 배유시, 기미분. 자, 이때 보면 여러분들 이런 사실 딱 보자마자 기축이 떴고 토가 많이 떴잖아요. 토가 이렇게 분에도 기미가 떴고 토가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개, 다섯 개 떴어요. 그럼 이렇게 본단 말은 뭐냐면 이 비견이 많은 거구나. 그럼 뭐냐면은 이게 뭐냐 발령이 어디로 남다 이 말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이 서로가 지금 경쟁 관계로 이렇게 좀 뜬 거예요. 기토일주의 비견이 많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많이 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토가 아다시피 여기 이제 미래지에는 톡수하고 축축이 여러분 잘 알지만 이제 어떤 같은 복음이 떴잖아요. 이렇게 떴을 때는 이제 지난번 내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비견이 뜨게 되면은 분리의 현상이라고. 분리 떨어지는 거. 자, 독립, 분리, 떨어짐 이런 뜻입니다. 움직이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네. 토사가 맨 처음에 오자마자 누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상담하신 분이 그때 상담자 교육생 A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 친구가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딸이 입사 동기들과 함께 지방 발령 대기 중이야. 그래서 어느 쪽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A씨가 그랬어요. 지금 물망에 떠오르는 것이, 세 군데가 떴네. 이렇게 했어요. 자, 세 군데가 미래지의 개수가 북쪽이죠. 유는 서쪽이잖아. 미토는 서남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북쪽이나 서쪽이나 서남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이렇게 지금 현재 세 군데가 나왔어. 어디로 가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동쪽 방향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 보고, 야, 근데 동쪽도 하나 있는데 동쪽은 안 떴네? 이렇게 물어. 알겠죠? 야, 동은 없나?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방향으로 사실 자기는 따로 움직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려 한 거야 말이야. 근데 동쪽으로 가려면 동쪽이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동쪽으로 지금
가라고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봤더니 동쪽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동쪽으로 안 갔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동쪽으로 자기가 그 가라고 위에서 기령이 내려왔더니 동쪽 가 이래 됐는데 말하자면 자기는 이제 그래서 엄마한테 상의를 했는데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 아는 친구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동쪽이 안 나왔잖아. 아, 동쪽으로 가면 되게 힘든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왜 힘들어지는 데에서는 자 원래 이 사람이 유가 떴잖아요. 왜 이제 유가 떴는데 동으로 가게 되면 위축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 그런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유축 금국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예, 반대 방향의 동방으로 발령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방향이 못 된다고 얘기해서 왜 금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으로 안 갑니다. 어쨌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구성을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하나 참고로 방위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학을 참고하면 좋다는데 이거 안에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아홉 개가 이제 방이 있잖아요. 네. 이 9개 방 하나를 자 별표로 해가지고 구성이라는 거예요. 9개 방이 있단 말이에요. 이로서 내가 설명드릴게요. 7번 현재 7번 방이 7번 쪽이 북쪽이에요. 북쪽. 미안합니다. 그 남쪽이 거의 남쪽 남방. 예, 남방이고 8번이 북방입니다. 방. 그러면 예, 2번은 동남방. 예? 네, 동남 동남방. 9번은 지금 서남방이에요. 서남방. 5번은 정서예요. 정서. 그다음에 4번은 서북방. 서북방. 8번은 북방이겠죠. 6번은 뭐냐면 이제 동북방. 이렇게 방위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또 동남간을 우리가 뭐냐면 손방이 공손할 손자 손방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북방 남방을 우리가 남방이 떨어질 있잖아. 이방 이제 서남방을 따곤자 땅 곤방이라고 그러고 5번은 서는 태방 서방태입니다. 태방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쪽에 되는 서북 가는 요거는 근곤할 때 아버지 할 때 근자 근 마지막 8번은 자거든요. 요거는 이제 땅 속에 들어있다고 감이 감 구덩이 감자 감궁 그 다음에 서북 방향은 6번 서북 방향은 간방이래. 서북 동북 간방 동북 간방이래. 간 유는 아까 얘기했나요? 1번은 얘기했나요? 1번 동쪽은 동쪽 우레 진방 이제 나왔지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진방 그다음에 그 손방 이방 곤방 태방 근방 간방 근방 이렇게 6개나 중앙에는 중궁입니다. 예, 중궁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을 돼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본명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본명성이 뭔가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1990년대생 있잖아요. 1901년부터 199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10에서 예, 10에서 뒷자리 있잖아요. 19 빼고 뒤에 나머지 글자 2개를 합한 걸 빼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0년생은 2개 합치면 뒤에 9가 되잖아요. 앞에 10에서 빼라 했잖아요. 그럼 10에서 9를 빼면 1이 나온다. 1이 뭐라고? 본명성이라. 이 사람 자기 태어난 것을 1로 본다. 1이 본명성입니다. 이렇게 본명성이 1로 정한다. 근데 이제 요때 이거는 아마도 그때가
우리가 2000년인가? 2015년, 2015년이지요. 이 날이 2015년 날입니다. 2015년, 갑오. 자, 갑오년에 이걸 봤기 때문에, 자, 갑오년은 그 해, 그 해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본명성이 되느냐 봅니다. 봤더니 2015년입니다. 2015년. 2015년은 뭐냐면 1999 넘었잖아요. 그럼 9에서 빼면 돼요. 자, 9에서 6을 빼. 3이죠. 그래서 3이 중앙에 들어가라. 중궁에 항상 보면 본명성을 알고요. 그 해. 예,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2024년은 2024년이죠. 2024년은 6이잖아. 이거 똑같네. 이것도 6이니까 9에서 6을 빼면 3이야. 어려도 3이 들어. 근데 요 미는 그때가 이제 미로 됐지만 우리는 갑진 진, 뭘 읽으면 돼요? 진. 진을 읽으면 되겠다. 참진을 읽으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본명성을 집어넣어 놨고 보니까 방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방위 순서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돌아가는 순 있잖아요. 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네. 여기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봐요. 제일 처음에 이걸 다 싹싹 무시해버리고, 버리고, 예, 지우면 되나? 오구이. 음. 자, 봐요. 자, 요때 항상 정방이는 오가 들어가면 중앙에. 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 들어가면 순서가 여기서부터 동남에, 동남에서 해가지고 4, 5, 6 이렇게 갑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근으로 7분 갔다가 이게 8로 가죠? 네, 8로 갔다가 8, 5, 꼭대기. 그때 여기가 네, 아니, 여기 2. 서남쪽이 1. 그 다음에 거기에 357. 여기가 3이잖아. 여기가 3이 되고 8일. 그 다음에 여기가 9가 되고 1, 2가 여기 1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보십시오. 자, 4, 5, 6 같지요? 7, 8, 9, 9 다음 1이거든요. 1, 2, 3, 4, 5, 6. 이렇게 원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게 있어요. 여기 순서를, 여기 순서가 정방이라 그래요. 정방이.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표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2, 3, 4, 5 이렇게. 올해가 말하면 올해 방위가 동쪽이가 이제 오가 들어온 방위를 우리가 이걸 오항살이라고 그래요. 오항살. 흉. 썩었다. 오항살. 오항살 마주보는 방위를 암금살이라고 해요. 암금. 그 암금살이 이제 안 좋거든. 올해는 어떤 쪽이 안 좋나 하면 동쪽이 암금살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올해. 서쪽은 오항살이죠. 썩었죠. 그럼 우리 서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소련하고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동쪽에 보면 우리 앙금살 떴잖아요. 동방은 또 일본, 네, 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보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동쪽에 A자 암금살이라는 건 왕살을 마주 보는 거라 했잖아요. 네? 오는 왕살입니다. 그래서 무슨 쪽이 안 좋나 동쪽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방위를 갖다가 설명한 겁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사실 구성학도 참 굉장히 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방위 설명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내 구성학을 좀 밝히고 있었거든요. 그래 벌써 학생이 머리를 돌리더니 이것까지 붙여가지고 어디로 가르치는데 오빠들이 선이 내가 보니까 동쪽에 가면은 앙금살을 맞아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고 이래서 내가 표를 만들어 놨어. 알겠죠?
참고하십시오. 그건 뭐. 어쨌든 그래서 실제 발령은 동쪽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적응하는데 참 힘이 들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발령이 났는데 얘가 가자마자 얘는 손들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가게 됐어요. 예. 남쪽으로 갔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은 그래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나이가 보면 을미 그날이 음, 경호 태어났네요. 경호, 신사, 계사, 을미. 을미년에 이제 또 질문을 했네요. 옵니다. 갑오년에 상담회가 을미년에 움직이잖아요. 큰 병이네요. 그래서 봤더니, 자, 신금이 이 일주가 계산대, 화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죠? 네. 관이 많잖아요. 근데 관이 많은데 뭐가 없어요? 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화생토, 화생금, 금은 두 개나 있잖아요. 금은 두 개나 있는데, 이 사람이 없는 게 뭐냐면, 예, 토가 한도 없다면 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식신병간운에 오게 되면, 남자에 급탈당하기 쉽다. 관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화가 세 개나 있어가지고, 사화 세 개에서 돌발사고가 일어나기 쉽답니다. 건강 문제와 돌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참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뭐, 그 다음에, 남자는 급탈당한 게 아니고, 애기들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 어쨌든 좋은 일 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엄청 좋은 일을 많이 기도를 많이 하는 바람에, 딸아이가 잘 이렇게 또 풀려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자, 어떤 분이 역학을 배워서 쓸모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어요. 이런 일이 많이, 이제 우리도 관심사항입니다. 자, 계산 분석으로 역학을 배우려면 좋은 선생을 만나서 지심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이분 걸 보겠습니다. 15년 1월 7일 9시 44분에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15년 정축을 개미일, 정사치 개묘분.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가려면 일단 인성이 떠야 되겠잖아요. 자, 공부 문제는 인성이 뜨면 좋겠어요. 그럼 이분은 인성이 안 뜨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자가 지방에서 입학을 공부하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공부를 혼자서 많이 해요. 그래 자기도 역학을 배워가지고 포교원을 한번 해가지고 상담업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주나 분주의 편에 있으면 보임이 좋은데 정화가 월지와 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심사는 뭡니까? 밑에도 지지도 있고 사업이요. 자기 옆에도 뭡니까? 머리도 뭡니까? 모릅니다. 그게 이분이 역학을 배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역학하면 돈 좀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역학을 내가 돈 벌겠다 생각하면 안 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역학은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좋은 도움을 주면서 그 덕에 나도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돈 자체만 목표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자기 꼴이 되게 닥치고요. 그럼 안 돼. 큰일 나. 이분은 이제 생각이 그런 쪽에 생각이 가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하도 많은 분들 상담을 하니까, 뭐, 어쨌든, 봤는데, 그래서, 그러면, 월지나 일기 관성이, 보시오. 충미충하잖아요. 그러고, 또 남편 때문에, 지금 남편이 일을 잘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직접 말해 자기가 밖에 나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아까 우리 얘기 좀 했잖아요. 이 오주를 보고 이 사람 어느 쪽에 가면 좋겠다 싶은 그런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어, 예, 일단 개미가 핵심. 아니면 관인데. 자, 이 사람은 자 가장 필요한 글자가 뭘까? 거기 감옥은 있는데. 아니, 약한 걸 강약. 오주도 사주다 강약.
개수의 강약을 따져줘야 돼. 약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여기서 생활에서 돈이 어디 있죠? 돈이 없어. 어쨌든 수가 약해 강해. 여기 물이 필요해. 일단 금이 필요해. 그죠? 금수가 필요해. 금수 필요하고 특히 물이 필요해. 목말라 죽겠어 현재. 금은 둘째 문제고 현재 내 목이 말라. 그러면 장사가 밤 장사야, 그럼 낮 장사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남자가 많이 보이지. 그럼 남자가 많이 보이니까 어떻게 장사해야 돼? 그래. 밤에 술을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이 사람이 실제 그런 사람이야 이제. 근데 술을 팔고 밤에 이렇게 포장마차 있잖아요. 같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자기 남편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남편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밖에 나가면 저 토가 많이 보이잖아요. 토가 많이 보니 남자들이 많이 보는 속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속에 장사는 쉬운 거 아니에요. 밤에 비유 맞춰주면서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런데 남편 도움 되면 남편 도움이 안 된다. 그게 남편 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낮에 되면 다른 사람처럼 뭐 이렇게 안 하고 책 보는 게 취미야. 그것도 무슨 책? 역학. 이거 볼 취미고 유튜브도 늘 역학만 본대. 그 공부는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 그래 아니까 이렇게 나도 이제 유튜브 가끔 보면 스님 뜨잖아. 그 스님 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거든. 나도 우리 스님처럼 그래 좀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 하려면 마음이 어떤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거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 돈 벌려고 하는 마음 갖고는 이렇게 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 안 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나도 좀 사람들을 많이 살려주면서 나도 그 덕에 그냥 조금 밥 먹고 지내는 정도. 그 정도는 해야지 돈만 막 이렇게 왕창 버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이제 네, 돈에 대한 생각이 많고 인성은 보이지 않아. 그죠? 서성은 인연이 없습니다. 실제 자기가 안 배워보겠습니다 해놔놓고 일주일 후에 제가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한창 지나가 한 1년, 2년 지나간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화 이제는 이제 가끔 뭐 단말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이분이 거의 뭐 기독성 그런 한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은 안 돼가 있는 사람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 사람 내담자가 이제 그 당시에 61세예요. 지금은 나이 많아요. 59년생이면 지금 나이 좀 됐죠? 한 60대, 59년생 60대 후반인가? 되면 무술 기해. 그렇게 무술 기회니까 나이가 60대 후반 좀 되죠? 그 당시에 61세야. 내가 상담할 당시에. 자, 기회, 개유, 인술, 무술. 그래도 여기는 인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신유술 이런 잘 아는 우리가 뭡니까? 금국이잖아요. 그게 이분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텅 비우거나 여기는 보면 재성이 또 없잖아요. 재성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이분 생각에는 돈은 좀 필요하는데 자기도 생각에 아마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공부에 대한 갈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인데 사실은 참 뜻이 뜻밖의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 당시에 전화가 왔고 지금도 아마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유튜브랑 본다고. 명자만 들렸다고 본다고. 이 양반이 신유술 신수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인성 국이 와서 그렇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자, 관성학 인생 안 하죠. 예.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자, 이걸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면 책상에 있어야 돼요. 식상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공부만 많이 해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상담을 공부를 하고 이제 지역에서 공부를 오신 분이 있는데 연세가 한사고에서 한 80다 된 분이 오셨어요. 강의하러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공부 얼마나, 제가 한 50년 했습니다. 20대부터 공부해가 30대부터 공부해서 80대 있을게 50년 공부했다라 50년. 그래서 아이고 50년 공부했으면 지금 턱하면 아시겠노? 저는 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딱 봤더니 이제 요런 사정이야. 말하자면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사실 아는 건 많아. 근데 알아도 적서적소에서 티 나오게 되잖아요. 봐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머리 많이 들어도 그 상대의 사람 읽어야 돼. 읽어가지고 상대의 사람 맞는 말을 해줘야 돼. 적서적소에. 맞지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분도 이제, 어쨌든, 그래도 그런 사람이, 어쨌든 그 술 장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꽤 오래 하는 것도 좀 대단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도. 봤더니, 보면 일 말이 되네요. 토가 많잖아요. 그 이분은 남편 성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금이 또 있잖아요. 그 토금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밤에 그래 해도 그 다른 자기 뭐 이런 분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 살만해요 그러더라고. 이거면 충분히 애 공부시키고 살만해요. 그런데 자기 어떤 그 욕망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야. 자기는 뭔가 하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처럼 막 상담해주고 이런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다 됐나? 너무너무 됐네. 미안합니다. 이럴 때가 있네. 죄송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